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걸프 지역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일 수요일 미국의 대응은 빠르고 직접적이며 강력하게 이란 영토인 카슈미르 섬을 향해 이루어졌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지역 공격을 무력 시위로 바꾸려 했고 미군 주둔과 관련된 지역을 겨냥하며 걸프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한밤중에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그리고 미국의 방어 체계가 즉각 가동되었습니다. 미사일은 격추되거나 비행 도중 오작동했고 드론들은 지역 해상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이란 군사 구조물에 대해 자위적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공격하면서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혁명수비대는 하필이면 미국과 연관된 기지들을 건드리기로 선택했을까요? 트럼프와 미군 주의부는 이란이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격은 혁명수비대가 이란에서 걸프 지역의 목표물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쿠웨이트는 폭발과 방공 시스템이 가동된 후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바레인도 사이렌을 울리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찾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정치적 목표는 물론 미국 군대가 주둔한 국가들의 압력을 가하고 테헤란이 여전히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충돌, 해상 봉쇄, 그리고 미약한 휴전 시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쿠웨이트는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걸프 지역의 안보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번 위기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있었고 방공망이 하늘에서 위협을 요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폭발이 적대적 표적에 대한 방어적 대응의 결과일 수 있다고 밝혔으며 시민들에게는 안전수칙을 따르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수도 지역과 민감한 시설 인근 지역은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바레인도 같은 위험 논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해 걸프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을 보복으로 포장하려 했으며 미국과 연관된 군사시설을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레인을 향해 발사된 3발의 미사일은 미국, 우크라이나, 바레인 방어망에 의해 요격되었고 다른 미사일 발사도 테헤란이 보여주고자 했던 효과를 내기 전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곧바로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사령부는 이란이 인근 국가들과 민간 선박을 공격한 후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섬은 해상 통제, 석유 운송, 그리고 이란의 군사 활동과 관련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언어적 도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공격으로 간주하고 실제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이란에게 가장 큰 타격은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기도 했습니다. 테헤란은 미국 기지에 대한 정밀하고 집중된 작전을 발표하려 했지만 미국 측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사일이 도중에 파손되고 요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드론이 격추되고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힘을 과시하려 했지만 오히려 약점과 즉흥성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긴장 속에서의 절박함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긴장은 바다에도 번졌습니다. 중앙사령부는 미국군이 지역 해역을 항해하던 민간 선박을 향해 발사된 공병용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석유 운송과 관련된 선박들도 연루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격이 있기 전에 미군은 이란으로 향하던 보츠와나 선적의 선박을 가로막았으며 이 선박은 미 해군의 반복된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이란이 해상 봉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흐름을 유지하고 제한을 뚫으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테헤란 입장에서는 이번 가로막기가 보복의 구실이 되었지만 이란의 대응은 오히려 걸프 국가들을 직접 타격했고 민간 선박의 항해를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 공화국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두 나라는 미국이 이 지역에 구축한 안보 체계의 일부입니다. 이란 정권에게 문제는 이번 위협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이번 공격은 테헤란이 휴전 협정을 방해하고 민간 항로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중앙사령부는 이번 행동을 휴전 중에 일어난 부당한 공격이자 위협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 문장은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응, 추가 제재, 새로운 고립, 그리고 미국의 걸프 지역 내 군사적 존재 확대를 위한 정치적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항공 위기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바레인은 안전상의 이유로 영공을 폐쇄했고 이 지역의 항공편들은 우회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쿠웨이트 역시 항공 분야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국제공항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보고되었고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사 시위로 계획된 공격이 어떻게 민간인, 항공사, 상업 그리고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신경전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쿠웨이트에 대한 공격은 또 다른 민감한 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방공망이 실시간으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발사하는 미사일 하나하나가 레이더, 요격포대, 그리고 합동지휘부가 몇 초 만에 반응하도록 강요합니다. 일부 미사일이 비행 도중에 실패하거나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떨어질 때 그것은 이란의 기술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다른 미사일들이 요격될 때는 미국과 걸프 동맹국들의 방어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에게 정치적 비용은 큽니다. 왜냐하면 선전에서는 정밀함을 강조하지만 워싱턴이 보여준 결과는 실패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 상황에 등장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이란이 걸프만을 협박이 통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은 어떤 약점의 신호도 테헤란에게는 새로운 도발에 대한 허가로 읽힐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자에서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긴 연설도 아니었고 헛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위협과 연관된 군사구조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혁명수비대가 동맹국이나 선박을 겨냥해 공격하면 미국은 그 정권의 통제 및 공격 능력을 타격합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응했다고 말하며 이번 공격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테헤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매번 공격이 실패할 때마다 이 정권은 미국이 봉쇄를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하며 방공망을 확대하고 군사 거점을 공격할 더 많은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혁명수비대가 소란을 피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란은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란 표적을 명중시키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며 다음 단계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테헤란은 공격을 감행했지만 실패했고 드론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으며 심지어 자국 영토에서 반격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걸프 지역의 상황은 더욱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사가 있을 때마다 또 다른 공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또는 민간 선박을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그에 대한 반응은 훨씬 더 광범위해질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자국 군대와 지역 동맹국 그리고 해상 항로를 방어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걸프 국가들 역시 국내 체면을 살리려고 어둠 속에서 미사일을 쏘는 혁명 수비대의 인질이 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공격은 외교에도 압박을 가합니다. 일부 채널에서는 여전히 휴전과 협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군사 현장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쪽이 이웃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안정적인 환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한 가지를 약속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 신뢰는 무너집니다. 걸프 지역에서 그 밤은 단순한 교훈을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을 도발하는 것은 테헤란에서 선전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즉각적인 맞대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